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지만은 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이 고용도 불안한데 보수도 작게 받는다는 이중고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새로운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를 찾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를 우리 노동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형훈 고용노동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에 출연하셨고 이번에 네.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노동부 장관 2년 차시잖아요. 네. 예, 지난 평가를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요. 저 오늘 아주 추운 날인데요. 예. 눈 덮인 들판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아. 이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김구 선생의. 네, 예. 네.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으로서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예. 많이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집권 2년 차에 세 가지 강조하셨는데요. 속도를 내고 성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잘 소통하라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예, 그 소통을 위해서 저희 섭외에 응해 주셨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뭐 특수형태 근로 노동자, 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안이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노동부의 1호 법안이다라고 야심차게 이야기한 거는요. 예. 방금도 나왔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위헌 위법한 계엄 사태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각 부처에서 실현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 노동부에서 헌법적 가치는 바로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다. 예. 라는 것이 헌법적 규정인데요. 다만 이 법률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가 8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870만 명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의식이었고요.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적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기본법의 출발입니다. 예. 그런데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법이 제정되길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중에 큰 부분도 이런 변화인데 내용을 보면 뭐 노력해야 한다 또는 뭐 보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 약간 선언적 수준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즉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의지나 방향을 천명하는 것인데요. 예. 이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구체법에서 구체적인 어떤 실효성들을 담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장정책 기본법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용절차법이 만들어지고 예. 또 예를 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기본법이라는 것이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고 비판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 기본법 정신에 맞게끔 예. 모든 제반 법률들이 재개정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언적인 법안이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걸 토대로 다른 법률들이 또 개정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헌법이 모든 법의 모법이 돼서 선언이라도 해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비판적인 입장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네네. 노동자 보호 의무 이게 좀 막연하다. 네. 또 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뭐 징벌이나 제재 장치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좀 더 세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870만 명이라고 되고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정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냐. 예.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짜 3.3.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맺고 예.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위장시켜서 소득세 3.3을 내게 하는 위장된 근로자들도 많다고 봅니다. 예.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또 프리랜서 중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도 강제된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종속된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제도도 예. 패키지로 입법할 생각입니다. 예. 강제된 자영업
근로자, 강제된 자영업자. 자영업자. 예, 예. 실제로는 실제로는 종속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데. 형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는 예. 이런 분들도 오분류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실효성도 높일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근로자 추정제가 같이 묶여 있어서 일법 패키지 이게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서 입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로자 추정제가 나오면 이 사람이 근로자다라는 걸 그러니까 규명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근로자가 제가 만약에 아무리 봐도 저는 근로자예요. 예. 회사로부터 종속됐어요. 예. 그런데 나를 근로자로 취급을 안 하고 3.3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근로자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되면 예. 소송을 하게 되겠죠. 나의 퇴직금을 달라든지 예. 4대 보험을 적용해 달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았다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일단은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하라.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 것이 근로자가 어려움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본인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소스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소송이 길어집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반증할 수가 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만 종속된 게 아니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다녔던 종속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라고 입증할 수도 있고 예. 급여 날짜가 들쑥날쑥했다. 성과를 통해서 줬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충분히 더 잘 반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근로감독 행정도 개편한다라는 계획을 일찌감치 내셨는데 네. 명칭부터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이제 노동감독관으로 네. 바뀐 겁니까 이미? 아니요, 이제 추진. 법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예. 일단 제일 먼저 바꾼 것은 내년도 올해죠. 올해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고 해가지고 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꿨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이 뭐가 틀리냐? 근로자의 날은 어떤 특정 계층을 이야기하는 근로자들을 위무하는 날인데 예. 노동절은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 모두는 노동하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가치를 존중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근로감독관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예. 아까 말씀 계속 반복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은 보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큰 틀에서 계속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그렇습니다. 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자. 예. 그것이 일터 민주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 야거도 원래는 고용부였는데 노동부가 된 것처럼 같은 네. 맥락이다. 왜냐하면 고용을 우리가 약하게 본다는 게 아니고요. 예. 종속적 고용 관계로 해석하지 못하는 수많은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등장했습니다. 공통점은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노동의 가치라는 거죠. 노동감독관도 2,000명 증원한다. 네. 이것도 지금 추진 계획으로 갖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1,000명 추진했고 또 2,000명 추진해 나가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근로감독이라고 하는 행정은 예방과 수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예. 예방을 우선시해야 되는데요. 수사보다는 수사할 이유를 없게 만드는 게 근로감독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근로감독 행정의 대부분은 신고사건, 즉 예. 체불임금과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많더라도 예방감독이 많이 취약했는데요. 예.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명 증원함으로써 예방을 우선시하는 근로감독 행정으로 변모시킬 생각입니다. 예. 특히나 한 나라의 어떤 노동조건, 산업 안전을 보려면 그 나라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숫자 늘리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에 대한 역량도 강화해서 정말 질 높은 그 근로감독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명칭은 노동감독관으로 네. 바뀌게 될 것이다. 네네.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예방하는 예방이 부분으로. 우선 근로감독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고사건에 많이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 본연의 예방 업무를 못했고 예방을 못하다 보니까 사고도 늘어났고 예. 사고 늘어나니까 또 조사해야 되고 해서 본연의 임무에 부족했던 것이 예. 사실입니다. 이번에 대규모 인력 충원과 함께 예방 업무에 더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아마 지금도 일터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유튜브로도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만한 정책들일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그 노동 감독은 네. 지자체에 맡긴다? 뭐 이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한 노동자 한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나서라 예.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협단체 모두가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올해는 2월부터 일터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1,000명을 민간에서 또 우리가 모집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정부하고도 협업하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을 모두 지방정부에 넘기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와 같이 특히 지방정부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예. 작은 건설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업해가지고 작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도 감독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그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그렇습니다. 예. 촘촘하게 특히 추락사고 예. 지붕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많이 캠페인도 했습니다만은 1억 미만 사업장도 너무 많아요. 1억 미만 건설업자는 그냥 개인 축사 개량하러 올라가셨다가 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행정이 미처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협단체 민간과 협업해서 촘촘하게 예방 조치하겠습니다. 이 산재 사망 사고 근절 계속 우리 김영훈 장관께 따라 붙는 국민의 기대인데 직을 걸겠다라고 다짐하신 적도 있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사고 과징금제 관련해서 입법 처리를 다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잠깐 시청자와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계속 노력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제도 개선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입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입법이 안 돼요. 그거 지금 몇 달 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한테 법사위까지도 갔는데. 가서 빌든지 뭐 술을 내서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 뭐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더 가서 빌든지 하겠습니다. 네. 연말에도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 지금 뭐 잘 비는 실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네, 더 열심히 네. 빌어가겠습니다. 더 싹싹 빌어보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아는 속도로 더 싹싹 빌어보세요. 꼭 구정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예, 연말에도 많이 빌었는데 안 됐다. 네. 지금 이 산재 근절 법안이 어떤 상태인 겁니까? 저희들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9월 15일 날 발표했습니다. 작년이요? 예, 9월 15일 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종 법안들이 재개정돼야 되는데요.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예산 올해 그 작년에 대비해서 약 3천억 정도 더 증액되고 예산은 수반되었는데 관련 법률들이 지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뭐 연말에도 많이 빌었다고 했는데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은 예를 들어서 예. 안전보건공시제 어떤 대기업이 중견기업이 우리가 고용공시제처럼 안전한 회사인가를 공시함으로써 예. 스스로 자율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동안 산재 재해자 가족들이나 단체에서 수많은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재해 보고서를 좀 공개해달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무회의도 생중계를 공개하는데 재해 보고서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재해 보고서. 네. 예. 왜 무슨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됐는지를 알려내고 집단지성을 모으고 예. 하는 것인데 그것도 법률 개정 사항인데 아직 통과되지 못했고 예. 과징금 제도라든지 신고 포상금 제도라든지 안전한지위원회라든지 R&D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빨리 안 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이른바 뭐 민생 법안일 수도 있고 또 사람 생명을 살리는 법안인데 이거 여야가 빨리 좀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말 야당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것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예.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없이 좋은 의견들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좋은 의견들을 정책에 많이 반영하라고 했고 저희들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 때문에 예.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저도 조금 답답하고 한데 제가 더 가서 설득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빠르게 대통령께서 속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법안 처리가 빨리 되어서 돌아가실 수 있었던 분이 한 분이라도 살 수 있다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거 빨리 좀 되기를 보고 있는 정치권 관계자가 있으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좀 뼈아픈 자료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3분기 1월에서 9월까지요.
유족 급여 승인 통계 기준으로 보면 산재로 숨진 노동자가 1,735명, 전년 동기간보다 168명이 늘었습니다. 직을 걸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늘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뭐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50억 이상, 50인 이상의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는 예. 우하향 추세로 확연히 꺾였습니다. 어디로 이 숫자가 어디에서 늘었냐? 결국 50억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엄하게 저희들이 처벌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예. 소규모 사업장에는 지원이 우선입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원을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또 예. 하나는 저희들이 산재보상법의 보험 범위를 노무 제공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생했던 불행한 일이죠. 쿠팡의 제주도 퀵플렉스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예. 노무 제공자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숫자는 일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했는데 숫자를 줄이지는 못하는 왕정 이렇게 늘어난 숫자를 접하고 보니까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일터에 대해서는 엄포나 엄벌보다는 지원이 우선입니다. 지원은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법안 통과도 돼야 되고 예산도 투여돼야 합니다. 예. 예. 노동 감독관들도 잘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쿠팡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직원과 쿠팡과의 접촉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잠깐 좀 볼게요. 지난 대선 바로 직전에 우리 6개 청이 있는데 골고루 5, 6급들 하이직들을 영입을 해가는 것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이들과 접촉했을 때는 폐가 망신할 줄 알아 지시 내렸습니다. 굉장히 고강도 발언인데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제가 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먼저 저는 쿠팡을 악마화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쿠팡이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소비자, 소상공인을 잘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기를, 좋은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그 퇴직금 문제 논란이 되었던 그리고 그 문지석 검사의 국감에서 그 눈물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특별 감사를 지시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보니 대선 바로 직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5, 6급들이 쿠팡으로 영입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누구라고 제가 특정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접촉을 시도한 걸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경고한 것, 전날 첫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경고한 것은 쿠팡으로 이직해 간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 신고 없이 접촉할 때는 정말로 큰일 난다.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예.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쿠팡에서 대관 업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돈으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쿠팡 산업재 은폐나 불법 파견 의혹 같은 거는 노동부 차원에서 또 TF 구성해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 생기고 처음일 텐데요. 예. 차관을 단장으로 시켰습니다. 예. 차관을 단장으로 서울지방청을 중심으로 32개의 팀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노동안전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 기회에 쿠팡이 정말로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쿠팡을 매개로 또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이게 말을 악마화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분들이 또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일터 노동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위해서 정책 설명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